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토트넘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기는 시작한 지 30초 만에 산체스의 반칙으로 나온 맨유의 페널티킥 득점, 그리고 전반전 4분과 7분에 나온 토트넘의 득점까지 전반전 10분이 되기도 전에 3골이 나오면서 흥미롭게 경기가 전개되었지만 전반전 28분에 나온 마샬의 퇴장으로 급격하게 토트넘 쪽으로 경기가 기울었습니다. 이후에는 토트넘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토트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토트넘의 압도적인 승리와는 별개로 토트넘의 경기에는 몇 가지 전술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케인이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고 케인이 빠져나온 공간으로 손흥민이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출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동선이고, 특히 케인이 수비를 끌고 내려올 때 손흥민이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스피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케인이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장면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케인의 움직임이 손흥민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리에가 볼을 잡을 때 케인은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루크쇼가 케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때 루크쇼의 뒤로 손흥민이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리에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은 여유롭게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케인이 내려오고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에는 전술적인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중요했는데요. 먼저 토트넘은 공격을 시작할 때 호이비에르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들고 좌우 풀백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은돈벨레가 중원으로 내려오면서 시소코와 중원 라인을 형성하는데요. 이때 은돈벨레가 내려간 자리로 케인이 움직이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손흥민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호이비에르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3백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앞에는 은돈벨레와 시소코가 배치되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선에는 레길론과 오리에가 좌우 측면에 넓게 배치되면서 케인이 조금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손흥민이 최전방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은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줬습니다. 특히 왼쪽에서 레길론이 공격적으로 올라왔다는 게 중요했는데요. 레길론 대신 벤 데이비스가 출전할 때는 벤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데 서투르기 때문에 손흥민이 중앙으로 움직이면 측면 공격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손흥민이 왼쪽으로 움직여서 측면 공격을 주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길론이 출전한 이번 경기에서는 레길론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손흥민이 측면에서 움직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수월하게 전방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손흥민과 레길론의 호흡도 토트넘의 공격에서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이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도 했지만, 레길론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면 이때 손흥민이 측면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도 자주 보여줬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레길론이 공격적으로 올라올 때 완비사카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손흥민이 완비사카의 뒤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레길론의 조합 때문에 맨유의 전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레길론이 완비사카를 끌어내고 손흥민이 측면으로 뛰어나갈 때 맨유는 포그바가 손흥민을 따라가야 했는데요. 그러나 수비적인 움직임이 부족한 포그바가 손흥민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맨유는 계속해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놓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솔샤르 감독은 전반전 중반부터 포그바와 마티치의 자리를 바꾸고 마티치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견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티치 또한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가기에는 기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은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마티치 대신 맥토미니를 투입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레길론과 손흥민의 조합은 경기 내내 맨유가 수비하는 데 까다로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할 때 지켜봐야 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케인의 롱패스가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만큼 맨유의 수비는 손흥민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중앙에 밀집하는데, 이때 케인이 정확한 롱패스를 좌우 측면으로 보내주면서 맨유의 측면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샬이 퇴장당한 이후에 오리에가 있는 쪽에서 좋은 찬스가 자주 만들어졌는데요. 마샬이 퇴장으로 빠진 이후로 솔샤르 감독은 그린우드를 왼쪽 측면에 배치하기도 했고, 후반전에는 포그바를 왼쪽에 배치했는데 포그바와 그린우드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면서 라멜라나 모우라가 루크쇼를 끌고 중앙으로 움직일 때 오리에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처럼 케인이 볼을 받는 순간 오리에가 높은 지역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리에를 마크하는 맨유의 선수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케인이 오리에에게 정확한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고 오리에가 맨유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한편 이 장면은 호이비에르가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포그바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오리에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나가지 못하면서 오리에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오리에의 득점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오리에의 오버래핑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토트넘의 전술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토트넘의 일방적인 승리였지만 케인의 킥력과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기 위한 무리뉴 감독의 전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